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네. 칭찬 주인공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이십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 의원님께서 네. 심상정 의원님을 칭찬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김민기 의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칭찬해 주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놨거든요. 네.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네.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국토위에서 우리 심상정 의원님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필요한 대안을 갖고 우리 국토위에서 일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우리 심상정 의원님 칭찬할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심상정 의원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김민기 위원장님, 저를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쑥스러워 하십니까? 사실 앞다투어서 서슬퍼런 그런 말을 쏟아내면서 정쟁으로 매몰된 국회에서 민생 하나만 가지고 주목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민생이 정치의 제1의 본령이다, 이런 신념을 갖고 계신 우리 김민기 위원장께서 저의 진심과 노력을 늘 적극적으로 평가해 주시니까 제가 추구하는 민생 정치에 숨통이 열린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그런 질의와 토론이 덮이지 않게 늘 세심하게 조명해 주시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심상정 의원님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사실 지금 현직에서 정치활동 하시는 여성 정치인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뭐 별다른 소개가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사선의 중진 의원이시고요. 근데 정계에 입문하시기 전에 노동운동 하셨잖아요. 네, 노동계에서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시면서 운동을 하셨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40대 중반에 정계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럼 노동운동을 하시던 심상정 의원님이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선 이제 제가 그 노동운동 하면서 금속노조에 있었는데 그 집단 교섭을 통해서 주 5일제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주 5일제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그 어떤 신기술보다도 대한민국을 크게 바꿨어요. 맞습니다. 네. 주 5일제가 되고 나서 뭐 정치뿐만 아니라 생활과 문화가 다 바뀌고 또 라이프 스타일까지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제 그때 노동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수많은 보통 시민들이 정치로부터 소외돼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굉장히 절실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정치에서 소외된 비주류 시민들과 함께 주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 네. 그래서 선택한 게 진보 정치의 길이죠. 네. 또 우리 사회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제가 사선 의원인데요. 네. 비례의원으로 한 번 하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 3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양당에 소속된 적이 한 번도 없던 소수당의 정치인이 지역구에서 3번이나 당선된 사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가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덕양구 주민들이 심상정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가 네. 반영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지 국회에서 또 이렇게 사자호를 지르실 땐 지르시지만 국민들 앞에서는 아주 친근하고 애교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상정 의원님 별명이 심블리 아닙니까? 심상정 플러스 러블리. 그래서 이런 심블리라는 친근한 캐릭터 때문일까요? 의원님을 또 칭찬해주고 싶다고 하는 국민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온 건데, 근데 어쨌든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것과 LH의 월세를 사고 있다는 거는 심리적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도래울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공사가 그 법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답을 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래. 정말 감사하고, 정치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고, 항상 우리가 손을 뻗고 요청을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저는 심상정 의원을 오늘도 내일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분납 임대 아파트의 조기 분양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은 사실 아직 집이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취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취지를 온전하게 공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점에서 부족해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45% 이상 주민들이 자기 집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값은 폭등하고 땅값 오르고 하니까 자기 집 마련 꿈을 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공공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제 LH공사가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계산으로는 7, 8%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0% 이상의 질 좋은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서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더하기 또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민까지 85% 이상은 집 걱정 없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의원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탄탄한 의제 장악력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시죠. 전세 사기를 처음 접하고 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현행 법상으로는 저희가 온전히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수순밖에 없어서 저희가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공인중개사라는 국가에서 공인해 준 자격증을 지닌 사람들하고 법에서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 제도 안에서 움직여서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일어난 사기가 이걸 사인 간의 거래로만 추방한다면 글쎄요,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의원님께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게 공감해 준다는 거,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그게 정말 큰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100%는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위안이 되고 감사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 그러니까 내가 전세 보증금을 냈는데 집값이 더 떨어져서 네.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다가 사기까지 네네. 결합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기꾼의 빚까지 떠안게 되고 또 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데가 미추홀구고 네. 미추홀구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고 네. 또 대출금 압박에만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목숨을 끊은 분이 네 명이나 네네.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깡통 전세 사기는 단순히 사인 간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네네.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누적되면서 뭐든지 집값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대출 확대, 보증 확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보증을 내주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네. 그런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드는데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네. 서로 인식의 폭을 좁혀가면서 네. 5차례 소위원회를 해서 미흡하지만 오늘 특별법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다들 머리를 맞대고 발의하신 그 법안의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들의 채권을, 보증금 채권을 다 일괄 매입을 해서 네. 케이스별로 해법을 제시해서 사후정산하는 그런 방식을 선구제 후정산의 네. 큰 원칙을 제시했는데 네. 이걸 이제 정부가 받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각 피해 유형별 대안을 저희가 6가지를 냈습니다. 하나는 우선 매수권을 줘라, 임차인들에게. 또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은 어디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LH공사가 그 주택을 매입해서 계속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권을 보장해라. 또 이제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된 부분은 빌라왕 사건 같이 한 1000세대가 있는 곳은 그 국세를 1000세대에게 안분해 주면 네. 그러면 경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국세 안분을 해라. 그다음에 대출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 또 신용 등급이 바로 하락하니까 뭐 더 이상 추가 빚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정도는 정부가 지원을 해라. 이렇게 6가지를 제안을 이제 수정안으로 냈는데 대부분 네. 정부가 다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쾌하게 이것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가장 먼저 손잡아야 될 분들,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대출 부채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좀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이거를 지원 대신에 무이자 대출로 정부가 안을 낸 거죠. 네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이미 많이 있는데 또 대출을 얹어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수용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이제 부족한 법안 내 한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정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하고 네. 어쨌든 또 이 법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일단은 먼저 통과시키기로 한 거죠. 네. 의원님께서 추진하시는 많은 정책들과 계획들이 다 잘 진행되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보 정책 역사를 쓰고 계신 심상정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싶으신가요? 뭐 저는 정치의 제일의 책임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울려 퍼지지 않는 목소리들, 절박한 목소리들, 소외된 목소리들, 아픈 목소리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누구나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을 갖고 또 그런 보람을 얻을 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 또 우리 시민들도 세계 12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삶의 질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한 국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활동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의원님께서 다른 동료 의원을 칭찬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혹시 마음속에 이분 칭찬해야겠다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입니다. 이용우 의원님, 저 심상정 의원입니다.